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해요. 18페이지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하라 뭐 이런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한일전이라고 보고 이 소확행 공약을 남은 시간 좀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온 소확행 공약 18번째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서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의외로 주변에 더러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직접 당하진 않는데 당하기 바로 코앞까지 간 적은 있어요. 제가 마침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은행에 뭐 잔고 얘기를 전화를 듣고 되게 허겁지겁 왜 약간 긴장하게 되고 막 대답해주게 되고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막 손짓하면서 보이스피싱 막 이래가지고 제가 살짝 눈치챈 적이 한 번은 있었고 직접 당한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얘기는 들었어요. 어르신들 특히나. 저는 보이스피싱을 변호해 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사실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기도 모르게 이용되는 사람도 상당히 있어가지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돈을 빼앗기는 분들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유심칩 같은 거 그냥 예를 들면 유심칩 그냥 하나 만들어지면 3만 원 줄게 4만 원 줄게 이렇게 했다가 그 유심칩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거기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에서 은행을 계좌를 만들고 해 가지고 악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도 모르다가 그런 보이스피싱이 악용되는 범죄로 이제 그게 정보통신망법에 그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받는 경우도 봤는데,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피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악의적인 범죄, 이렇게 조직적인 범죄로 피해를 받았을 때 사실 돈을 받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피해를 받으면 사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국가가 좀 나름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돈 찾는 거는 개인이 이걸 회복해서 찾기 너무 힘드니까 역할을 좀 국가가 대신해 줘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굉장히 아젠다가 좋아. 지금 여러분 18개 소확행 공약 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저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근데 댓글창에 뭐든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 하려다가 생각이 문득 났어. 더불어민주당이 저한테 보낸 카톡이 10월 15일, 최근에 11월 17일이 유일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당비인했다고. 당비인했다고. 뭐 그러네요. 저기 보여 안 보여? 내가 낸 당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카톡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죠. 예를 들면 모든 아젠다를 난 낼 수는 없는데 민주당 관련해서 소확행 공약 같은 거 카톡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당원들도 잘 몰라.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만 가야 알아. 맞아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 선거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홍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우리 문자비를 엄청 절감했다고 했거든요. 이 카톡을 사용할 수 있어서. 거기 다 뿌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당원이라고 특히 권리당원이든 뭐 일반 당원이든 간에 이런 소확행 공약을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배달해주면 되잖아요. 왜 그게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바로 가서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한 달에 돈 가져갔다는 이야기로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는데 어떤 경우는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당대표 뭐 성형기림이도 하고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써먹으면서 왜 이런 거 안 써먹냐고. 그러네요. 지금 카톡으로 퍼나르기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가 돌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 장 그 웹자보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또 공약 18번째 소확행 공약 냈어. 이거 그냥 복사해서 전달해주면 되는 것들이잖아.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필요할 때만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쉴 새 없이 내놓는 소확행도 그렇고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정책을 덮고 있다. 진짜 그거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소확행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대표적인 게 그 왜 여성들 산부인과를 명칭을 여성 건강 뭐 의료센터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든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3시의 하교. 그다음에 오토바이 소음 방지를 위한 앞부분에 뭐 이렇게 그 왜 이렇게 번호판 다는 거 뭐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읽고 그때는 이거 너무 좋아하다가 다 진짜 다른 이슈에 덮여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막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생활 밀접형
그죠? 우리가 꼭 생활해봤을 때 이것이 부족해 했던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진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잘 안 됐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약이라는 게 막 전국 단위. 저는 이런 방송 하는 사람이지만 주택 공급 늘린다에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올 소확행 공약은 그런 게 있어. 저번에 하면 내가 무릎 빡쳤던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 소음기 단속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항상 느끼는 거거든. 가끔씩 너무 불쾌한 거야. 그 오토바이들이 막 소음기 떼고 지나가는 순간 불쾌한 거야. 왜 저래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파트나 이런 집안에 살아도 옆집에서 떠들기만 해도 그럴 때 있죠. 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간지러운 걸 꼬집어 와서 난 저거 내가 못하게 만들게. 그게 사실은 진짜 공약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은요. 이거 뭐 관련된 영화도 최근에 나왔죠. 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만큼 지능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어. 나한테 내 딸내미가 예를 들면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됐지만 만약에 한 20살 정도 먹었다. 근데 지금 아빠 무슨 일이 있는데 내 핸드폰이 지금 먹통이야. 그래서 친구 폰으로 전화하는 거야. 그 기본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딸한테 전화를 했는데 진짜로 딸이 전화가 먹통인 상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확실하다라고 느끼게끔 해서 돈을 보내게 만들어. 근데 이거 돈 인출하기 전에 잡는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걸려 있냐면은 은행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그 인증 관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늦게 됨으로써 훨씬 빨리 못 막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서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못 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돈 입금되고 나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네, 돈을 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이 됐냐면 애들이 서로 장난하면서도 보이스피싱 흉내를 내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누구 막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야 이게 진짜 이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엄청 많이 오나 보구나 이런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 전화가 오면요. 너 윤석열이냐 이 새끼야? 서울중앙검찰청 검사 윤석열인다 이렇게. 이게 보이스피싱 그 답하는 사람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상대가 보복할까 함부로 못한대. 우리 같은 사람 알고 갖고 있을까 봐. 놀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막 따라가는 척해. 어제 여기 그 ATM까지 왔거든요. 이렇게까지 다 하고 이제 막 엄청 집중할 거 아니야. 닥쳐 이 새끼야 하고 이제 끝난 이런 거. 진짜 그런 전화도 마찬가지로 너무 교묘해져가지고 문자로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해외에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했습니다. 뭐 클릭해가지고 확인하세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다 그냥 지워. 왜냐면 내가 구매한 적도 없고 산 적도 없기 때문에 다 지워버려요 그냥. 실제로 누르면 뭐 20몇만 원이 송금이 그런 것도 돼버리고 있고 그런 경우 그 있었다고. 불법 어플을 깔아가지고 내 휴대폰을 완전히 자기들 걸 만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거 나왔을 때 맞아요. 이 문자로 이런 확인하라고 해서 대출 확인하라. 예, 이런 뭐. 불법 피싱 깔게끔 해가지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하는 팀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이 고령층이고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예.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갖고 무슨 사건이 났으므로 뭐 또는 뭐 무슨 뭐 국세청인데 그 돈을 누가 그 해킹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돈을 빨리 찾아서 현찰로 갖고 일단 어디다가 보관해 둬라. 네. 뭐 이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영화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속아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날려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죽고 싶죠. 그렇게 해서 쭉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찾지도 못하니까. 국가가 이거 못 막는 100%는 못 막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하겠지만 이거 시스템 만들면 되는 것들이 많아. 전혀 거래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뭘 이렇게 계좌를 보냈잖아요. 그럼 그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시간을 한 30분 늦출 수 있게 한다든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그 보이스피싱에 뭔가 이렇게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송금을 할 때는 아들한테 송금하는 거 제외하고 누구한테 송금을 할 때는 한 30분이나 1시간이라도 늦게 딜레이 이체시키는 그런 시스템 만드는 거 금방 만들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후보가 소확행의 한 부분으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것을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동안 정부나 이 역할을 정부에서 그 역할을 다 못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예요. 그쵸? 그걸
고쳐 개인이 나가겠다는 할 게 아니고 국가가 맞아요.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게. 얘기입니다.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좀 진짜 피해가 많이 줄지 않겠어요? 판결하셨을 때 결과 별로 나온 게 없죠.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변호하다 보면은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가 워낙 사람들이 많고 이게 익명성으로 워낙 피해가 발생하니까 조금만 연관이 돼도 거의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법기관에서는 최대한 보이스피싱을 재판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순간에 빨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소확행.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책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면 소확행 공약도 득표의 한 10%는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중도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어떤 정책을 내도 이재명 후보가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지만 일반적으로 이재명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 주식 방송을 봤는데 이재명 주식에 너무 생각도 바르고 많이 알고 있어. 그렇게 표가 한두 표씩 가잖아요. 소확행 공약도 한 10%는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정치색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공약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했지? 뭐 그런 것들 없으세요? 어렵네요. 생활에 아쉬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득권이라 그런 거냐? 기득권이야. 저는 사실은 제가 저기 국가재정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을 항상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해야 된다고 예산의 기본 원칙을 좀 법률에 규정했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예산의 원칙 중에 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여성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법에다 명시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지역에 살다 보면은 뭐 1년에 예산이 뭐 8% 증가했네, 10% 증가했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예산 증가율은 12, 3%야. 그러면 결국은 계속해서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법으로 좀 이렇게 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으실까요? 국회에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부하고 국회가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고요. 대통령하고 국회, 특히 여당은 한 몸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민주당이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죠. 그 정권을 잡고 개혁을 잘 해갖고 총선 때도 오면 이제 심판 선거 만들면 안 되고요. 총선이 되면은 민주당 잘했다. 개헌 의석 몰아줄게까지 가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어쨌건 소확행 공약이라는 게 저는 그 공감력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저런 거 뭐 그렇죠. 지방선거 나가는 뭐 또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공약이지 이걸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주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법제도화 되면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공감대라는 것이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도자가 첫 번째 덕목이 공감대거든요.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아파하고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같이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소확행도 그러는 것이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정책이죠. 소확행이라는 게 내 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안 떠오른다는 게 나는 그거 행복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또 잠깐 저 길 건너에 이제 커피 하나 사러 갔다가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삼거리인데 신호등이 저쪽 신호등은 100m 쪽에 있고 이쪽 신호등은 50m 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이쪽을 건너오려면 신호등은 2개를 건너야 돼. 그럼 여기다가 차 통행량도 많지 않은 곳이면 신호등 하나 더 만들어주면 어디가 덧나? 그게 불편한 것을 고쳐나가는 과정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구청에 신고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이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야만 사람들이 무단횡단 안 해요. 심리적으로. 신호등을 만들어서 거기 돌아가게 만드는 게 좋은 행정이 아니거든. 옛날에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갖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어요. 정류장 이름이 잘못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신대방역 삼거리, 신대방 삼거리역. 헷갈리죠? 신대방역 삼거리. 신대방역 삼거리, 신대방 삼거리역. 근데 그거를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헷갈려갖고 잘못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전화해서 바꾸게끔 만들어주는 거.
저는 이게 소확행인지 아니면 큰 아젠다인지 잘 모르겠는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우리 교육 얘기하다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아직 교육 정책에 대한 거는 밝히지 않아서 이게 가만히 될 수도 있을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에 이제 새로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 생기는 단지에서 나온 민원이에요. 근데 교육부에 가면 거기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부 체납으로 학교 부지, 초등학교 부지를 분명히 받긴 했지만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규율이 있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거리 그리고 학급 수 해당되는 뭐 예상되는 인원 이런 제한들 때문에 여기 100% 들어올 수 있는 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을 수 없다라는 신설이 안 거예요. 돼. 신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교육도시 뭐 따로 거창하게 얘기할 거 없이 큰 아파트 단지에는 아이가 어린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유치원부터 해서 그 단지 내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파트 안에 구조를 넣고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네. 꼭 좀 이렇게 뭐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저는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 전주에도 보면은 신도시가 생기면 사실은 이렇게 교육 얘기 말씀하셨는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유입되면 좋은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그게 앉는 그런 이유가 규제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설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해버리니까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문제인데 도시는 생기는데 학교는 못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제안합시다.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다수가 참여해서 뭔가 바꿔나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인 거죠. 옛날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이거 해! 하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은 이미 그 고대 시대에나 가능한 지도자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요. 고대에도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채널 구독도 당연하겠지만 구독 하나 해주셔야 될 그 채널이 하나 있죠. 재명인의 슈퍼. 재명이 이게 막 굉장히 짧은 동영상들이 막 핫하게 지나가는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재명인의 머리에 슈퍼? 재명이 넷플릭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구독 좀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명인의 슈퍼. 네. 이게 추미애 장관 팀들이잖아요. 네. 그 마켓추? 네, 마켓추에서 마켓추에서 재명인의 슈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랄까 좀 그 규모가 작아진 거네. 이름상으로 보면은 마켓추에서 재명인의 슈퍼로 여러분 이 방송도 좀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길게 우리 같이 막 지루하게 길게 이야기 안 해. 짧게 동영상 짤처럼 만들어서 보내주는 영상이고. 자, 새날 목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